안녕하세요. 강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오상훈입니다. 오늘은 조현병 바로 알기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조현병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빠른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 이제 가로축은 나이를 나타내고 그리고 세로축은 기능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로축에서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한 상태고 낮을수록 심각한 증상이 있는 상태인데요. 보시면은 보통 조현병이 이제 20대, 30대에 발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발병하자마자 바로 치료할 경우는 여기 분홍색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회복이 한 7, 8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생기고 나서 10년, 20년 이렇게 치료받지 않고 40, 50대 늦은 나이에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절반 정도밖에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의 치료는 중요하고 그리고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현병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가 조현병 치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어떤 조현병을 치료하는 약물은 1952년 이후에 항정신병제가 개발되면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1952년에 이제 치료제가 개발된 이후에 입원 환자 수가 절반 가까이 이제 감소할 정도로 입원하지 않고도 외래를 통해서도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음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외래에 오는 많은 환자분들과 그리고 보호자분들께서 조현병 치료를 뭐 약물 치료 말고 상담 치료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안타깝지만 이제 상담 치료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약물 치료가 없이 상담 치료는 효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가장 기본적이고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조현병 치료의 대표적인 약물이 이제 항정신병 약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신병적인 증상을 대항하는 그런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적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이고, 사실은 뭐 환청이나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조현병뿐만 아니라 뭐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조울병에서도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어찌되었건 정신병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항정신병 약물이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항정신병 약물은 이제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은 몸에서 흡수가 되고 우리 혈액순환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뇌로 전달이 되는데 이 조현병이라는 게 뭐 자세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도파민이라든지 이러한 우리 뇌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쉽게 설명드리면 호르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뇌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겨서 조현병이 생기는 걸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정신병 약물은 우리 뇌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을 정상화시킴으로써 환청이나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을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항정신병 약물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잘못된 오해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면 중독이 된다, 의존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은 약에 이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약을 의존하기보다는 줄이고 싶고 끊고 싶어 합니다. 또한 이제 많은 정신과 약물들을 이제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약을 오래 먹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조현병을 치료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오래 먹는 것이지 약에 중독이 되어서 또는 의존성이 생겨서 오래 먹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약을 먹으면 바보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약과 지능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지금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으면 사회생활을 못한다 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조현병 그 약물의 개발 역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약을 개발된 이후에 사회로 복귀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치료를 약을 얼마나 오랫동안 복용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많이 여쭤봅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현병 약물의 경우에는 첫 발병하고 나서, 그러니까 증상이 생기고 힘들어지고 나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증상이 좋아지겠죠. 보통 이제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7, 80% 정도는 증상이 호전을 보입니다.
이렇게 증상이 좋아진 이후에 최소 3년가량 유지를 하는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첫 발병 때고요. 만약에 환자분께서 뭐 약을 제대로 안 먹거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서 재발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이러한 유지 치료가 5년 정도 되어야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2번이 아니라 3번 이상, 그리고 5년 이내에 2번 이상 재발을 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원칙일 뿐 환자마다 그리고 임상적인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치료받고 있는 그 주치의 선생님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약물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조현병 치료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함으로써 완전히 치료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장기지속형 주사제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매일매일 하루에 1번 내지 2번, 3번 이렇게 복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뭐 학교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장에서 낮에 약을 복용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1달 또는 3달에 한 번씩 여기 어깨에 또는 엉덩이에 이렇게 주사를 맞게 되는데 그 근육에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1달이나 3달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약을 매일매일 복용하는 번거로움을 좀 줄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뭐 재발의 방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전기치료요법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전기치료요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안전한 치료이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치료요법을 언제 사용하냐면 약물을 복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임산부 같은 경우는 임신 중이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기가 좀 두려워지잖아요. 이런 경우에 전기치료를 적용할 만큼 굉장히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또한 조현병 같은 경우는 많은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환청이나 망상 등의 그런 증상들이 잘 치료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거를 치료 저항성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전기치료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요. 규칙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지 우리 뇌가 더 건강하게 그런 것들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규칙적인 생활에 더해서 거의 매일 30분 이상씩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재활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깁스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깁스를 떼고 나서 걸으려고 하면 좀 뭔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이전과 같은 기능으로 돌려놓죠. 정신재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현병 같은 경우에 우리 뇌가 많이 아픈 상태로 많이 고생을 하죠.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난 이후에는 정신도 마찬가지로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재활 치료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제가 있는 뭐 강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처럼 각 지역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현병은 정신건강 분야에서 가장 중증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질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될 수 있는, 그리고 치료해야 할 병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편견으로 인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위험하다는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편견 때문에 치료가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치료가 늦어질수록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3회에 걸쳐서 조현병 바로 알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강의가, 그리고 이 교육이 이러한 편견을 좀 줄이고, 그리고 조현병을 바로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